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나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우리의 아주 실망스러운 나토를 포함해 누구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미국에 도움이 되는 조치에 나서도록 나토를 압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안전 확보와 관련해 나토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류터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9일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재단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토에서는 모든 동맹국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유지할 거라며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연일 승리를 자평하는 발언 속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에 놀라 물러섰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주변에 미국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미군의 함정과 항공기 등 무기체계는 이란에 머물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거라며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했습니다.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거라면서 이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곧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승리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승리를 자평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냉소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 문제를 놓고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종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자체로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후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라는 신조어도 또다시 거론됐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홈런을 때린 것 같다며 협상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자평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중동 전쟁의 성패는 결국 종전 협상의 결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레바논을 공습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헤즈볼라 문제는 휴전 합의의 핵심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바논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내각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레바논 정부와의 회담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레바논 간 평화적 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그동안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만 해왔습니다. 레바논 당국자는 이번에도 중재자와 합의 이행을 담보할 보증인으로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2주 휴전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전 발효 후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 כך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하지만 이란 정부는 레바논도 휴전 합의 대상이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과 저항의 축 전체가 휴전 합의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상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레바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을 규탄했습니다.
Such actions represent a very serious escalation and an unacceptable threat to civilian lives and regional stability. 이유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휴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헤즈볼라에는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격적인 휴전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부터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대면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측 협상당은 당일 아침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리는 곳은 휴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다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레자 아미리 모가담 이란 주 파키스탄 대사는 SNS를 통해 대표단이 이란의 10대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위해 현지 시간 9일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차기 이란 지도자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전망입니다. 미국 협상단 역시 조만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전쟁에 반대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If he's frustrated about three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That's point number one. 파키스탄 당국도 회담을 앞두고 이틀간의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며 준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회담장은 파키스탄 총리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저 일대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고 주변 호텔들도 투숙객을 모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휴전 직후 이스라엘이 벌인 레바논 공습으로 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물질 처리, 확실한 안전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개방 등 가뜩이나 타협점을 찾기 힘든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협상은 휴전 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되겠지만 까다로운 협상 상황을 감안한다면 2주를 넘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휴전이 시작된 현지 시간 8일 밤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로 보복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티브자데 차관은 9일 파르스 통신에 어젯밤 발생한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보복하기 직전의 단계였다며 파키스탄이 개입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통제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서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대표단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평화회담으로 향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이 했던 약속에 근거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어떤 전장에 누구까지 포함할지가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대담에서 우리는 휴전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가운데 하나인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리킨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정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휴전 기간 15척 통과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봉쇄가 재개됐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호르무즈 해협의 휴전 협정 당일과 이튿날 영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휴전 직후엔 유조선이 한두 척 포착되기도 했지만 다음 날엔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휴전 발표 이후 석유 제품 운반선 1대와 건화물 운반선 5척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휴전 기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15척으로 제한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35척이 지나던 봉쇄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통행량입니다. 유조선 오로라호는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우선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해협 통과 직전까지 이르렀던 유조선이 급하게 선수를 돌린 건 실질적인 봉쇄가 재개됐다는 방증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일제히 하늘길을 열기 시작했지만 항공편 정상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항공안전기구가 중동과 걸프 지역 영공 진입 자제 권고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외항사들은 여전히 사태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휴전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해협의 침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란 국적이 아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현지 시간 9일 가봉 국적의 유조선 MSG호가 약 7,000톤의 아랍에미리트산 석유를 싣고 해협을 통과해 인도 알기스 피파밥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의회에 참석해 오만은 국제해상운송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우리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중동 전쟁의 새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또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전황이 얼마 안가 다시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는 만큼 당장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인 선원은 170여 명, 선박도 26척에 달하는 상황. 이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발 경제위기 극복 대책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처방과 별개로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산유국을 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하고 특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제품 공급가의 3차 최고 가격이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다 민생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선이 앞으로 2주 동안 동결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세 번째 최고 가격이 고시됐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전격적인 휴전 소식에 한풀 꺾인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는데 정부는 안정세로 보긴 이르지만 하락분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와 달리 국제 경유와 등유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민생 안정 측면에서 공급가가 동결됐습니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등유 역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20원, 경유 300원, 등유는 100원가량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최고 가격제를 운용할 방침이지만 전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4,800여 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2.5%로 7번 연속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규모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와 뚝섬, 잠실 한강공원에서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한강 불빛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은 회차별로 15분 진행되며 서울시는 행사를 위해 공연 당일 낮부터 한강공원 공공 와이파이 송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미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은 회담에서는 언론에 말할 때와는 훨씬 다르게 이야기한다며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들은 정복당했고 군대가 없는 상황을 기억하라.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소개한 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공식화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공동 징수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은 통행료 부과를 반대하고 있고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전 중에도 호르무즈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이란.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이란과 오만의 선의라며 앞으로 통행료를 받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고 미국이 통행료를 챙기겠다고 나서더니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이란과 공동 징수를 위한 합작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여기 미국도 끼어 한몫 챙기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만은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만 교통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이 만든 수로가 아닌 자연 통로로 오만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항행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 international transit route through the high seas, so it cannot be allowed to apply tolls and restrictions on that route as it reopens.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는 당장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이지만 또 다른 통행세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That choke point being closed is that if it connects to other choke points being closed, then that will be quite catastrophic for the whole supply chain. And here come some signals. 당장 친이란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인 바브엘만데부 해협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막무가내식 통행세 압박이 역으로 우회로를 찾으려는 에너지 업계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워싱턴 DC IMF 본부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새로운 평화가 지속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정유사의 선박들이 언제 페르시아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해협 통항 시점 등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전달받은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으로 거론되는 통행료를 납부하면 국내 석유값이 0.5%가량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 1,400만 배럴을 싣고 있는 유조선 7척은 40일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뒤에도 통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없어 언제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이란 미국과의 협의는 외교부가, 선사와의 논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항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통행료 납부를 요청받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유 1배럴당 1달러 수준의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석유 가격을 0.5%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과는 별개로 확보된 대체 원유는 이번 달 5천만 배럴, 5월 6천만 배럴 수준으로 7월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 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2주 동안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에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창용 총재 재임 중 열리는 마지막 회의인데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7회 연속 연 2.5%로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농촌 관광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충청권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4일 전라권, 17일 경상권, 22일 경기 강원권, 24일 제주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란 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 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오후 4시 SNS 강연을 통해서 글로벌 정치 환경 변화와 정책 변수, 기업 실적 흐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본경선에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치열한 3파전의 승자는 바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두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정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거 칸쿤 출장 논란에 이어 여론조사 왜곡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른바 명픽 대세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변이 없었던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이 이재성 후보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전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의 인재 영입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향해 3고 초력까지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하 수석을 칭찬하며 붙잡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농담을 이렇게 맞받으며 다시 한번 구애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후영 의원이 이원택 의원 재감찰을 요구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반발 등 당 안팎 잡음이 이어지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친명계 김남국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개파 간 경쟁이 본격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이제 당 최상위 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만이나 상대 후보 공격을 쏟아낸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는 일반 회사로 치면 이사회 같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인 공천 관련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경쟁력을 우려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를 비난했고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경북지사 경선 중인 김재현 최고위원은 상대 후보 실명까지 거론하며 난데없는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당 최고 기구가 개인 유세장으로 격화된 셈인데 현장에서부터 당 공관위까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발언석상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 핵심에서도 정부 여당 견제는커녕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 속에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선거 장애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른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별도 기념식까지 열고 결의를 다졌지만 똘똘 뭉쳐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뛰면 대역전의 드라마를 같은 날 발표된 당 지지율은 10%대를 맴돌았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기준 2월 4주차부터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출마 여부를 두고 이번엔 당내를 넘어 보수 진영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 투자를 유도하며 거액을 끌어모은 업체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구호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상 이력을 홍보하거나 정치인들 사진을 도용하기도 했는데 모두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 그럴듯하게 차려진 사무실입니다. 벽 한편에는 봉사활동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초 국내에 있는 한 구호단체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업체는 전 세계를 무대로 수년째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하며 단체에 접근했습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후원금 1,000만 원과 업무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행사에는 이 업체가 발행한 코인 투자자들도 초대됐는데 행사를 계기로 신뢰가 커져 투자금을 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정작 단체에 약속했던 후원금은 내지도 않았고 업무 협약 행사가 끝난 뒤엔 연락도 끊겼습니다. 행사 준비로 경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일 지급을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협약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수상한 이력을 홍보하거나 정치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한 여성은 대형 교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보여주며 믿음을 샀습니다.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그냥 가입을 하면은 코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봉사활동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모두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고 업체는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유명 단체 또는 유명인과 어떠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 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유족 측은 계획된 연쇄살인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잠들 걸로 생각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은 특수상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살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 차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다면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살인할 마음을 먹게 됐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계획된 연쇄살인 범죄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소영은 자택에서 칼 뒷부분으로 최소 50여 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가지고 대용량 숙취제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별도로 수사 중인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먹방 유튜버인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무고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튜버 구제혁으로 활동한 이준희 씨를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쯔양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써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는 등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룹 BTS가 오늘 고향에서 6년여 만에 완전체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아미들은 빗속에서도 보랏빛 웃음을 지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버스부터 LED 트럭까지 고향 종합운동장 주변 곳곳이 BTS 멤버들의 얼굴로 가득합니다. 새 완전체 월드 투어의 시작을 기념하며 각국 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BTS 상징색인 보라색 우비를 입고 일대를 빼곡하게 메운 전 세계 아미들. 궂은 날씨에도 표정마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긴장하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이제 저녁해서 너무 못 치는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BTS가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정식 월드 투어에 나서는 건 6년 5개월 만입니다. 1시간만 진행됐던 광화문 공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모두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팬들은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I'm expecting just to feel the happiness of being together with ARMY and BTS again. My favorite song in this album is Fire. 단체 콘서트 처음이라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날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아리랑 월드 투어의 첫 공연. 멤버들은 360도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서 BTS 2막을 선언했습니다. 이곳 고향에는 오는 일요일까지 12만 명 넘는 아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주변 숙소도 이미 대부분 예약이 마감되면서 투어의 경제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8일 배우 차은우 씨가 추징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 부담액은 기존에 알려진 200억 원대보다 적은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납부금액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기 싫어서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 자체입니다. 제도보다 사심이 앞선 공천은 분열을 낳고 민심을 떠나게 하며 보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항고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여기서 덮으면 같은 공천 횡포와 절차 파괴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합법화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보,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선거 승리, 민심 회복이라는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냉혹함을 한번 본인이 느껴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주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빨리 기름값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알바해 보셨잖아요. 알바하는데 돈 안 주면 됩니다. 오. 현재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도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서행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또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등 내륙에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4도, 청주 12.6도, 안동은 1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안동 16도, 울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지만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